삼국지 위지를 씁니다. 19번째 전입니다. 임성진소왕전. 근데 사실은 이제 임성왕, 진왕, 소왕 이렇게겠죠 아마. 아마도. 자, 그 각각 이제 조창, 조식, 조웅입니다. 조조의 아들들이지 싶고, 조웅도 조조의 아들이죠 아마. 고향 만든 이야기들이 있는데 왕족이라서 아마 따로 떼서 그렇게 열전을 만들어 놨나 봅니다. 사기에서는 이런 왕족들의 이야기나 이런 것들은 세가에 많이 묶여 있는데, 그 삼국지는 사기보다는 요 체제가 그 기전체로서 완벽하진 않아서 아마 이렇게 그냥 전으로 따로 떼서 설명하는 모양입니다. 자, 맨 먼저 이제 임성위왕, 그 임성위왕 조창 이야기입니다. 임성위왕. 자, 임성왕, 임성위왕, 임성의 위왕이라는 의미입니다. 임성이라는 거는 사실 임성왕이라는 자체는 의미가 없는데, 그 임성이 여기거든요. 예, 서주하고 연주 사이에 경계에 있는 그 임성이라는 땅이 있는데, 여기 왕이라 그러는, 사실 뭐 여기서 뭐 우리가 뭐 시급을 받아 먹었겠어요. 그냥 그 여기다 왕이라고 그냥 봉해주고 나서 적당히 이제 너는 왕행세라 그랬던 거지. 요거는 춘추 전국시대 무슨 나라 임성 나라 뭐 그런 나라가 아니란 거예요. 초나라 아니면 제나라 이런 나라가 아니고 그냥 왕이라고 이름 붙여주는 그런 허울뿐인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적당히 이제 너는 왕족이니까 왕대우 해줄게 뭐 그런 거지. 우리나라에도 그런 거 있잖아. 우리나라에도 조선 말 되면은 무슨 영왕 이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영왕이 근데 무슨 영월의 왕이다 그런 것도 아닐 것이고, 아무튼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임성위왕 조창은 자가 자문이다. 어려서부터 활쏘기와 수레불기를 잘했으며 근력이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 맨손으로 맹수와 격투했으며, 고향에 역사였나 보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피하지 않았다. 여러 차례 조조를 따라 정불에 나서서 의지가 강계함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조조는 일찍이 그를 비판했다. 너는 독서에 전념하거나 성현의 도를 흠모할 생각은 하지 않고 말 타고 칼 차는 것만 좋아하는구나. 이래서야 한낱 필부로나 쓸 뿐 어찌 귀하게 되겠느냐. 한쪽으로만 치우치지 말라는 말이죠. 님들도 맨날 게임만 하지 말고 책도 좀 읽고 그러세요. 저는 옛날에 책을 많이 읽어서 요즘은 게임만 함. 자, 조창에게 시경과 서경, 서경은 시하고 서는 뭔지 아시죠? 읽으라고 재촉하자 조창은 주위 사람에게 말했다. 대장부라면은 응당 위청과 곽거병처럼 10만 기병을 이끌고 사막을 질주하며 흉노를 쫓아 공훈을 세우고 이름을 얻어야지 어떻게 박사가 되겠습니까? 조창은 나는 그런 거 싫습니다. 내 좆대로 하게 놔두세요 라고 얘기한 거지. 위청하고 곽거병은 아시죠? 그죠? 위청하고 곽거병은 여기 어딥니까? 한나라 무제 때. 야, 저리가. 야, 이래 보이 진짜 멀다. 잠깐만요. 양파! 화면 가리지마. 이쪽에서 장성 북쪽에서 시작해서 이 북쪽에 있는 땅까지 가서 이제 원정에서 흉노를 작살내고 온 장군들이죠. 그거는 이제 사기 열전을 보세요. 사기에 이제 위장군 열전하고 그 다음에 위장군 거기 장군, 뭐였더라? 열전 이름이 뭐였더라? 위장군 표기 열전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그걸 한번 찾아보세요. 표기 장군이 곽거병입니다. 자, 조조는 유분연터는 일찍이 아들들에게 좋아하는 것을 물으며 각자 지향하는 바를 받아놓겠다. 조창이 말했다. 장수가 되고 싶습니다. 유분여가 좋다 그러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자, 장수가 되면 어떻게 하겠느냐. 몸에는 갑옷을 입고 손에는 날카로운 무기를 들고 위급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돌아보지 않고 사절들 앞에 서며 공이 있으면 반드시 상을 주어 장려하고 죄가 있으면 반드시 벌을 내릴 것입니다. 조조가 크게 웃었다. 내가 시킨 대로 안 하는구나. 그렇게 웃은 거겠지. 자, 건한 21년입니다. 얼릉 후에 봉했다. 건한 23년입니다. 대군의 오환이 모반을 일으키자. 대군이라는 거는 여기입니다. 여기 어양 근처인데 여기가 어양군이고, 그죠?
어양, 그 다음에 북평, 우북평이고, 광양, 상곡, 거용, 대, 여기네. 대가 이렇게 멀리 있었나? 예, 산맥 위쪽이네요. 난 산맥 아래쪽인 줄 알았는데. 자, 아무튼 여기입니다. 요 지역이 대군입니다. 옛날에 이제 춘추 시대 때는 대나라라고 있었나? 자, 대군의 오한이 모반을 일으키자 조창을 북중랑장으로 임명하고 효기 장군을 대행하도록 했다. 출발에 임하여 조조는 조창에게 주의를 주었다. 집에 있을 때는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였으나 일을 담당했으니 군주와 신하의 관계가 되었다. 행동을 할 때는 왕법에 따라 일을 처리해야 하니 이 점에 주의하라. 나처럼 유부녀 탐하지 말라, 그런 얘기겠지? 조창은 북쪽으로 정벌을 나가 탁군의 경계 지역으로 들어갔는데 반역한 오랑캐 수천 기병이 갑자기 왔다. 탁군은 여기입니다. 지도가 이번 오늘은 확실히 쓸모가 있네요. 탁군이 어디더라? 이 북경 근처가 탁군인데. 아, 여기네요, 여기. 요 근처 가니까 이제 갑자기 오랑캐들이 왔다. 탁군이 이제 거기죠. 그 유비의 고향이죠. 반역한 오랑캐 수천 기병이 갑자기 왔다. 당시 병마는 아직 집결하지 않았고 오직 보병 1000명과 기병 수백 명만 있었다. 조창이 전예의 계책을 사용하여, 전예는 그 위나라의 장군이죠, 요새를 튼튼히 지켰으므로 적은 곧 퇴각해 흩어졌다. 조창은 적을 추격하면서 오랑캐를 활로 쏘았는데 활 시위의 호응에 거꾸러지는 자가 앞뒤로 서로 이어졌다. 활 시위의 호응에서 거꾸러진다고요? 말은 이해가 되긴 하는데 이게 보통 우리가 호응이라는 걸 생각한다면, 호응이라는 거 의미를 생각한다면 이거는 리듬 타는 건가? 싸움은 반나절이나 지속되었는데 조창은 갑옷에 화살을 몇 대나 맞았지만 투지는 오히려 더 불타올랐다. 천생장군이네요. 승기를 잡아 적을 추격해 상건현까지 갔을 때는, 상건현이 어딜까요? 여기네요. 네. 탁현에서 여기까지 왔답니다. 탁현에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상건까지 왔습니다. 네, 군으로부터 200여리나 떨어져 있었다. 장사와 여러 장수들은 모두 방금 너무 멀리 진 군에 사병이나 말도 피곤하고 출발 전에 위나라의 지위를 받아 대군을 지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대군은 여기 큰 군대가 아니고, 자, 때문에 명령을 어기고 적을 경시하고 깊숙이 진격할 수는 없었다. 조창이 말했다. 군대를 이끌어 병사를 나아가게 하는 것은 그곳에서 승리할 수 있어서인데 또 무슨 절도란 말이냐? 절도라는 것은 명령이죠. 명령이 필요하냔 말이냐, 그런 말이죠. 오랑캐는 달아나더라도 멀리 가지 못할 것이니 추격하면 반드시 무찌를 수 있는데 명령을 따르다가 적을 놓쳐 달아나게 하는 것은 훌륭한 장수가 아니다. 그리고 말에 올라 군중에 명령했다. 늦게 출동하는 자는 목을 베리라. 하루낮 하룻밤을 달려 적을 추격해 무찔렀으며 머리를 베거나 포로로 잡은 자가 수천이었다. 조창이 즉시 보통 규정의 2배에 해당하는 상을 장병들에게 주자 장병들 중에서 기뻐하지 않는 자가 없었다. 곽거병의 형신이네요. 곽거병도 이렇게 싸웠잖아요. 자, 상건에서 더 갔으니까 아마 뭐 저 위까지 갔겠죠. 지금은 내진데, 지금은 중국인의 내진데 사실은 중국 땅이 아닙니다. 지금 보시면은 그 중국 본토하고 지형적으로 많이 구별되는 게 보이시죠, 그죠? 아무튼 그랬다고 합니다. 당시 선비족의 대인 가비능이, 대인이라는 말은 왕 같은 거겠죠. 가비능이 수만 기병을 이끌고 관전하다가 조창의 군대가 용감히 전투하고 있는 곳마다 적을 무찌르는 것을 보고 조조에게 귀순하기를 청했다. 북방은 모두 평정되었다. 당시 조조는 장안에 있으면서 조창을 자신이 머무는 곳으로 불렀다. 이게 지금 몇 년 얘기죠? 218년 얘긴데 218년에 조조가 왜 장안에 있지? 218년이 언제죠? 마초하고 싸울 땐가? 모르겠네. 내가 연도를 잘 몰라서. 아무튼 218년에 조조가 장안에 있었다네. 자, 조창이 대군에서 출발해, 대군 여기서 출발해서 이제 업을 지나서, 업이 어딥니까? 저기 아래쪽이죠. 여기입니다. 업을 지나서 이 장안으로 간다는 거겠지. 업성을 지나게 됐는데 태자 조비가 그에게 말했다. 그대는 방금 공을 세워 지금 서쪽으로 가서 황상을 만나려 하는데 자만하지 마십시오. 대답할 때는 항상 부족한 것이 있는 것처럼 겸손하게 하십시오. 형한테 좋은 말 해줬네. 아, 동생인가?
조창은 장안에 도착하여 태자가 말한 것처럼 하여 장수들에게 공로를 돌렸다. 조조는 크게 기뻐하고 조창의 수염을 쓰다듬이 말했다. 황수아가 이와 같다더니 의외로구나. 이와 같다니 의외로구나. 황수아는 이제 수염이 노란 애를 말하는데 이건 조창입니다. 유부녀를 탐하지 않은 걸 다행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조조는 동쪽으로 돌아올 때 조창에게 월기 장군을 대행하도록 해 장안에 남겨두었다. 조조는 낙양에 도착해 병에 걸리자 명말을 보내 조창을 불렀는데 도착하기도 전에 붕어했다. 조비가 왕위에 오른 후 조창과 제후왕들은 자기 본국으로 돌아갔다. 조서에 말했다. 선왕의 도는 공신을 임용하고 친족을 친절하게 하고 같은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동생들과 함께 나라를 세워 가업을 계승해 종묘사직을 지키고 침략을 막고 곤란함을 극복했다는 것이다. 조창은 이전에 명령을 받아 북벌하여 북방의 땅을 완전히 평정했으니 그 공로가 매우 크다. 시급 5,000호를 증가시켜 이전의 것과 합쳐 모두 1만 호가 되게 하라. 야 씨발, 신하들은 뺑이 치던 여권 같은 사람들은 200~300호 아니면 몇십 호 늘리는 것도 뺑이를 쳐야지 막 늘려주더니 이 새끼 이거는 자기 와들이라고, 아 자기 동생이구나, 조비니까 자기 동생이라고 지금 몇천 호씩 막 주네. 자, 황초 2년입니다. 자귀를 높여 공으로 삼았다. 황초 3년 임성왕으로 삼았다. 황초 4년 수도로 나아가 황상을 만나고 병을 얻어 수도의 관저에 죽었는데 시호를 위라고 했다. 그래서 임성의 위왕입니다. 위왕. 위험할 때 위자입니다. 자, 안장할 때 조비는 천자용술에 용모양의 깃발과 호분 100명을 하사하고, 호분이라는 것은 호위명이죠. 한나라 동평왕의 장례 규격에 따르도록 했다. 아들 조해가 왕위를 계승했으며 중모현으로 옮겨 봉해졌다. 중모현은 허창 근처에 어딘데? 여기네요. 여기가 낙양이고 여기가 중모고 여기가 허창입니다. 진료 옆이네요. 진료 옆에. 어디 갔노? 아, 황초 5년 임성현으로 바꾸고 봉했다. 다시 임성으로. 중모에서 임성이 여기죠. 아까. 태화 6년입니다. 232년 임성국에 봉하고 5현의 시급 2,500호를 내렸다. 청룡 3년 조해가 중상방으로 사사로이 관리를 보내 금지된 물건을 만들겠으므로 한 현 2,000호를 삭감당했다. 조해가 아까 그 조창의 아들인가? 아들이었나? 아들이네요. 그죠? 자, 정시 7년 246년입니다. 제남으로 봉하고, 제남은 여기입니다. 여기 제남에 봉하고, 제남은 큰 도시인데 시급을 3,000호로 했다. 정원 초기와 경원 초기에 연이어 시급이 증가해 총 4,400호가 되었다. 자, 여기까지가 조창 이야기입니다. 조창이 북방에서 크게 활약했다는 얘기는 내가 들은 적이 있는데 생각보다 근데 기록이 많진 않네요. 그러니까 한 번 원정에서 이제 대군하고 탁군 그리고 상국 요 근처에 있던, 요 근처에서 이제 날뛰던 그 오환과 선비를 한번, 소화가 선비를 복속시키고 왔는데 아마 그게 되게 큰 공로였던 모양이죠. 그죠? 자, 아무튼 그렇다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진왕입니다. 진왕. 진사왕식전. 진사왕식. 진나라의 사왕. 조식. 네. 자, 진사왕 조식은 자건이다. 진이라는 거는요, 여기 북쪽 진나라를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서쪽 진나라를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서쪽 진나라 여기지. 여기 어딘데? 정확히는 잘 모르겠네. 이어디입니다. 이어디인데 잘 모르겠어요. 정확한 위치는 잘 모르겠다. 아무튼 그 이쪽에 진이라고 있는데, 진이라고 또 작은 진나라가 있었어요. 고기 진나라. 자, 진사왕 조식은 자건이다. 10살 남짓할 때 시경 논어를 비롯해 사부 10만자를 암송하고 읽었으며 문장을 짓는데 뛰어났다. 사부라는 거는 그 문장, 이런 의미입니다. 문장 같은 의미입니다. 세부적으로는 또 의미가 있는데, 예를 들면 어떤 문장을 또 사라 그러고 어떤 문장을 부라 그러기도 하고, 뭐 그런 그 세부적인 그런 것도 있어요. 자, 조조는 일찍이 그가 글을 쓰는 것을 보고 말했다. 사람들에게 부탁하여 대신 지은 것이냐? 조식은 무릎을 꿇고 말했다.
제가 말을 하면 의론이 되고 붓을 휘두르면 문장이 이루어집니다. 눈앞에서 해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부탁해 대신 지키 하겠습니까? 당시 업의 동작대가 막 완공되어, 업은 어딘지 아시죠? 아까 나왔던 여기가 업입니다. 자, 업의 동작대가 막 완공되어 조조는 여러 아들을 데리고 동작대로 올라가 각자 시부를 짓도록 했다. 사부를 짓도록 했다. 조식은 붓을 쥐고 한 번 휘둘러 완성했는데 볼만했으므로 조조는 그를 매우 기이하게 여겼다. 자기 아들이 그렇게 똑똑하니까. 자기는 유부녀나 좋아하는데. 조식은 성정이 까다롭지 않고 순리를 따르며 행동거지는 위험을 차리려 하지 않고, 거마와 복식은 화려함을 숭상하지 않았다. 조조에게 나아가 만나면 조조는 매번 어려운 문제를 내고 그는 목소리 나는 대로 대답했기 때문에 특별한 총애를 받았다. 전쟁거죠. 자, 건한 16년입니다. 평원 후에 봉해졌다. 뭐 의미는 없지만은 평원이 어디더라? 여기네요. 평원군. 제남 위쪽에 있는 평원. 자, 건한 19년 임치 후에 봉해졌다. 임치는 옛날 제나라의 수도죠. 어디 있더라? 여기네요. 바로 옆이네. 평원 바로 옆이네. 조조가 손권을 정벌할 때 조식을 보내 업성을 지키도록 하며 그에게 충고했다. 조조가 손권을 정벌할 때 214년이면은 적벽대전보다는 훨씬 더 뒤인가? 아마 유숙으로 쳐들어갔을 때 그때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때 이제 조식한테 업을 지키겠다고 합니다. 자, 옛날 내가 돈구현의 현령으로 있을 때 23살이었다. 당시 했던 일을 회상하면 지금도 후회되는 것이 없다. 이제 너도 23이니 노력을 안 할 수 있겠느냐? 힘 좀 써봐라. 너도 이제 내가 죽을 때가 안 되느냐? 뭐 그런 얘기겠죠. 자, 조식이 재능으로 조조의 총애를 받은 이후 정의, 그 다음에 정익, 양수 등이 오른팔이 되어 도왔다. 조조는 결정하지 못하고 주저하면서 몇 번이나 조식을 태자로 삼으려 했다. 그러나 조식은 마음 가는 대로 행동하고 자기를 꾸미지 않았지만 음주에 절제가 없었다. 술이 문제네. 술에 결함이 있었네요. 조비는 수단을 강구해 조조를 받들고 진실된 감정을 가리고 자신을 꾸몄으므로 궁궐 사람과 조조 주위의 신하들은 모두 그를 위해 말했다. 결국 조비가 계승자가 되었다. 연희에 나오는 말인데 정사에도 나오던가? 그 조조한테 누가 그 가운가요? 원소의 일을 잊었습니까? 뭐 그렇게 얘기한 거 유명하죠, 그죠? 조식이 조비보다 똑똑한데, 근데 이제 조비가 남아있는 아들들 중에서는 가장 위쪽이니까 조비를 만들어야지 나중에 이제 조조가 죽은 다음에 내전이 안 열린다, 그런 의미죠. 자, 건한 22년 시급 5,000호를 늘리니 이선 꽃과도에 모두 1만 호가 되었다. 그 연희에 나오는 그 칠보시 그런 얘기는 없네요, 그죠? 네, 1만 호가 되었다. 조식이 일찍 수레를 탔는데 천자만이 가는 길을 통해 사마문을 열고 갔다. 아직 조조 안 죽었네요. 죄송합니다. 조조가 안 죽었답니다. 조조는 개빡쳐서 국문을 관리하는 공고령을 사용해 저했다. 이 일로 제후의 법령이 더욱 제한되었고 조식의 통해는 나날이 줄었다. 그러니까 예법이라는 게 있잖아. 그걸 어겼다는 거죠. 조조는 조식의 세력이 너무 커져 후환이 될 것을 걱정했다. 양수는 재간과 모략이 있었으나 원씨의 외족하인 점을 들어 죄를 꾸며 양수를 주살했다. 조식은 내심 더욱 불안해졌다. 그 계릉 얘기에서 죽은 게 양수 아닌가? 연희에서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양수 맞네요. 예, 양수 맞는데 계릉 얘기는 여기서 안 나오고, 일단 뭐 조식의 열전이긴 한데, 예, 계릉 얘기는 안 나오고 그냥 계략을 꾸며서 죽였다, 양수를 죽였다라는 점만 나와 있네요. 자, 건한 24년입니다. 조인이 관우에게 포위되었다. 예, 요거는 여러분 아시죠, 그죠? 관우가 올라오니까 조조가 개쫄았던 사건입니다. 예, 조인이 여기 번성에서 포위됐답니다. 조조는 조식을 남중랑작으로 임명하고 정로장군을 대행하도록 했다. 조식을 보내 조인을 구하려고 불러내 경계의 말을 하려 했는데 조식이 술에 취해 명을 받들지 못했다. 조조는 후회하며 그의 관직을 박탈했다. 조비가 왕위에 오른 후 정의와 정의를 비롯
그들 집안의 남자들을 모조리 죽였다. 조식과 제후왕들은 모두 자기 본국으로 돌아갔다. 정의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거잖아요. 아까 조식파이잖아요, 그죠? 황초 2년 감국의 알자 관균이 천자의 뜻을 받들어 상주했다. 감국이라는 거는 그걸 겁니다. 아마 그 정부 기관을 의미할 거고, 알자는 뭐 아뢰는 사람 그런 거지. 관균은 사람 이름이고요. 자, 천자의 뜻을 받들어 상주했다. 조식은 술에 취해 난폭하고 오만하며 사자를 협박했습니다. 담당 관리는 처벌을 요청했지만 조비는 태호를 생각해 안향후로 자기를 낮췄다. 그의 견성후로 바꾸어 봉했다. 뭐 안향은 어딘지 모르겠고 안향은 어딘지 모르겠고, 견이라는 곳은 여기 어딥니까? 요 근처 어디에 있는 성인데, 지명인데 정확히 어딘지 모르겠네. 아무튼 이 근처 어디에 있을 겁니다. 자, 황초 3년 견성왕으로 세우고 시급 2,500거를 주었다. 황초 4년 옹구왕에 봉했다. 그의 수도로 나아가 아련하고 상소를 올렸다. 이거는 조식의 상소입니다. 신은 죄를 짓고 번국으로 돌아가 마음을 살에 새기고 뼈를 깎으면서 죄를 뉘우치고 낮이 되면 식사를 하고 밤이 되면 잠을 잡니다. 확실히 왕조의 법령을 다시 어기지 않을 수는 있으나 다시 황상의 은혜를 받아 사면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저는 시경, 용풍, 상서에서 사람으로 태어나 예의가 없다면 어찌 빨리 죽지 않느냐라는 이치에 감동되어 형체와 그림자가 서로 미문하고 5가지 감정이 부끄러워하고 있습니다. 5가지 감정은 슬픔, 기쁨, 분노, 또 뭐지? 부끄러움. 하나는 뭘까? 유부녀 탐함 그런 걸까? 자, 죄가 있어 목숨을 버리자면 옛 현자가 아침에 잘못이 있으면 저녁에 바르게 고친다라고 충고한 것은 위배된 것이고, 오욕을 받으면서 부차하게 삶을 보존한다면 시경 시인들이 무슨 면목으로 살아가랴라고 풍자한 말을 범하는 것입니다. 엎드려 생각하니 폐하의 언덕은 천지처럼 넓고 은혜는 부모처럼 깊으며 은덕을 베풀고 펼침은 바람처럼 부드럽고 은택이 때에 맞춰 내리는 담비 같습니다. 그리고 가시나무를 차별하지 않는 것은 오색 구름 같은 은혜입니다. 일곱 아들을 평등하게 대하는 것은 뻐꾸기의 인애이고 죄를 용서하고 인정과 사랑이요, 죄를 용서하고 공적을 세우도록 하는 것은 훌륭한 임금의 거동이며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기고 재능을 아끼는 것은 자애로운 아버지의 온정입니다. 때문에 어리석은 신은 폐하의 은혜와 은택 속에서 배회하며 스스로를 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전에 조서를 받들어 신등이 조정에 들어가지 못하게 금지되었으니 마음이 떨어지고 뜻이 단절되어 스스로 노령이 되어도 다시 규를 손에 쥘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규라는 게 아련하러 들어갈 때, 황제를 보러 들어갈 때 이제 자기 신분을 나타내는 옥이랍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통행증 같은 거죠. 증표, 명찰. 자, 생각지도 않게 성상의 조수가 내려와 신을 수도로 부르셔서 그날로 한마음으로 폐하께 달려가 아련했습니다. 구석진 서관에 살면서 폐하를 받들 수 없었는데 갑작스럽게 폐하를 뵙게 되니 고개를 들어 바라보며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공경스럽게 상조문을 올리고 시도편을 올립니다. 요 다음에는 시입니다. 시. 부친의 빛남이요, 그러니까 조조의 얘기죠. 시대 무황제여 하늘에서 명을 받들어 사방을 평안하게 하였도다. 붉은 깃발 날리는 곳 구주에서 굴복하지 않은 일 없구나. 구주라는 것은 중국 전체. 덕은 사방으로 흐르고 먼 곳에 사람도 와서 왕으로 받들도다. 공덕은 상주 시대를 뛰어넘고 당뇨만큼이나 아름다워라. 당뇨는 요임금 순임금이 아닌가? 요는 요임금인데 당이 뭐더라? 당뇨가 요임금이다. 당뇨가 요임금이고 우순이 이제 순임금이죠. 저게 성인가? 신가? 자, 나의 황제는 하늘의 두터움을 얻고 대대로 총명하고 지혜롭구나. 무는 엄숙하고 용감하며 무는 때에 맞고 제위를 한 나라에게서 받아 온 나라를 통치했도다. 나라가 교화되었으니 고대의 제도를 따랐구나. 친척을 널리 임명해 왕국의 울타리가 되게 하였구나. 황제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제후들아 너희에게 이 청주 땅을 다스리게 하여 해안까지 곧장 이르니 주나라 때 노나라를 봉한 것과 같다. 수레와 복식에는 광채가 있고 깃발과 휘장에는 순서가 있다. 노나라가 주나라와 가장 가까운 제국이었으니까요. 자, 수많은 현인들은 나를 보필하라. 미천한 나는 황상의 총애에 기대어 지나치게 교만해 일어나면 당시 법령을 어기고 움직이면 국가의 법제를 혼란스럽게 했다. 나는 나라의 번이 되고 병이 되었어야 했는데
번은 울타리인데 병은 뭔지 모르겠다. 병도 울타리겠지. 선제 법칙을 훼손하고 황제의 사신을 오만하게 대해 우리 조정의 예의를 범했다. 나라의 법률이 있어 나의 시급을 줄이고 나를 좌천시키고 감옥으로 보내 원흉과 같게 했다. 성명한 천자는 성스럽고 현명한 청자는 형제의 정을 중시해 나를 잠아 벌하지 못했다. 법관의 판결을 따르지 못하고 이 못난 사람을 불쌍히 여겼다. 본국을 연읍으로 바꾸고, 연읍은 여기 연주 땅 뭐 아까 무슨 왕으로 보였다 그랬지? 아무튼 자, 황하 강가에 왕국이 신하를 두지 않았으니 임금은 있으나 신하는 없다. 만일 내게 함부로 음탕하게 굴었던 과실이 있다면 누가 나를 보필하겠나. 고독한 종은 그 기죽 끝에 앉아있다. 끝에 있다. 아, 비천한 몸이 재앙을 만났구나. 성명한 천자의 은덕으로는 나를 저버리지 않고 나에게 검은 모자를 씌우고 나에게 붉은 인수를 매게 했다. 붉은 인수는 빛나고 크니 나를 영화롭게 했다. 부절을 새긴 옥을 주고 왕의 저기를 주었다. 나는 우러러 목쇠를 차고 제후열에 섰고 몸을 굽혀 황상의 칙서를 쥐었다. 황제의 은혜는 지나치게 용성하니 공손히 받들고 두려워한다. 애석하게도 이 어리석은 자는 죄악으로 몸을 묶고는 죽어서는 선제의 능묘에 참여하고 살아서는 폐악에 참여한다. 감히 도덕에 오만하지 않으며 황상의 정에 의지한다. 존엄한 폐하는 나를 다시 왕으로 봉했으니 죽어도 잊을 수 없구나. 폐하의 은덕은 하늘처럼 다함이 없고 성명을 강구할 순 없으니 항상 갑자기 죽어 죄를 짓고 저승으로 가게 될까 두렵도다. 화살과 돌을 무릅쓰고 동악의 깃발을 세우기를 원한다. 동악은 뭔지 모르겠네. 아마 이것도 그 고사에 대한 어떤 그게 있을 텐데 잘 모르겠네요. 작은 공로를 세우고 미미한 공으로나 죄를 씻기를 바란다. 몸을 위태롭게 하고 생명을 바치면 죄를 면하기에 충분함을 알고 장관과 상수로 달려가고, 상수는 이제 강 이름이죠. 오와월에서 병기를 휘두르기를 원하네. 그러니까 요거는 전공이라도 세워서 내가 참여하겠다 뭐 그런 의미예요. 폐하가 마음의 문을 열어 우리들을 수도로 들어오게 했는데 황상을 받들기를 기다리는 것은 갈증이 나고 곰지르는 것 같다. 마음속의 그리움은 매우 서글퍼진다. 하늘은 숭고하면서도 비천한 사람의 소리를 들어주니 황상도 비천한 자를 비춰주십시오. 까지가 시 하나고요. 뒤에 또 있습니다. 또 말하겠습니다. 황상의 조서를 숙연하게 받들어 수도에서 만남에 응했습니다. 밤에 행장을 꾸려 새벽에 수레를 달려 출발하고 말에 꼴을 배불리 먹이고 수레바퀴 좋은 기름을 칠했습니다. 그것을 관장하는 사람에게 명해 나의 시종을 정돈하게 하고 아침에 난대를 출발해 저녁에 난저에서 묵었습니다. 요거는 뭔지 모르겠네요. 자, 망망한 평야에는 많은 남녀가 있고 공전을 지나 피와 기장의 사람을 기쁘게 보았습니다. 피하고 기장은 그거죠. 그 곡물 오곡 중에 하나지. 피밥 그런 거 들어보셨죠? 자, 늘어진 나무가 있는데 짙은 그늘에도 쉬지 않았고 굶주렸는데 먹을 것이 있어도 먹을 시간이 없습니다. 성을 바라보고 지나가지 못하고 읍을 직면하고 있으면서 놀지 못한다. 종은 명을 받고 말의 채찍을 가해 평탄한 길을 선택해 달려왔습니다. 내 필의 흑마는 무성한데 고삐를 주니 거품을 흘리며 급한 바람이 수레 옆을 따라 지나가고 가벼운 구름이 수레의 덮개 위로 떠 있습니다. 산골짜기 물가를 건너 산고비를 따라 저강가를 따라 누런 비탈길을 차츰차츰 올랐습니다. 서쪽으로는 관곡을 건너고 조금은 내려오기도 하고 조금 올라오기도 하고 수레를 끄는 말들은 매우 피곤해 잠시 휴식을 취해 다시 길을 재촉합니다. 관곡은 뭐 관문과 계곡 그런 의미겠죠. 아니면 뭐 관문 역할을 하는 계곡 뭐든지 간에 멀리 왔다 그런 말이지. 성명한 황상을 장차 보려고 감히 편안하지 않으며 절기를 잇고 말을 달려 해를 가리키며 빨리 달렸습니다. 앞에서는 횃불을 들고 달리며 뒤에서는 깃발을 높이 들고 있습니다. 수레는 계속 굴러가서 멈추지 아니하며 수레의 딸랑거리는 소리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경사에 도착해 서성에 머물며 황상의 조서가 아직 내려오지 않아 감히 뵙지도 못하였습니다. 서성이라는 건 서쪽에 있는 성이라는 의미인데 앞에도 한번 나왔죠, 그죠? 아마 자기를 낮추는 표현이겠지. 경사는 이제 서울이라는 의미고. 자, 고개를 들고 창문을 바라보며 고개를 숙여 황상을 생각하며 오랫동안 마음에 품고 영원토록 앙모하며 앙이라는 것은 우러러보다 그런 말입니다. 자, 근심스러운 마음이 마치 술에 취한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시 하나. 시 둘. 조비는 그의 문서와
의의를 문사와 의의를 그러니까 의도 그러니까 의미를 칭찬하고서는 상서에 회답하여 그를 격려했다. 황초 6년 조비는 동쪽으로 정발하러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옹구를 지나 조식의 공전의 행차에 시급 500호를 내주었다. 태화원년 준의에 옮겨 봉해졌다. 준의는 뭔지 모르겠다. 지명이겠죠. 잠깐만요. 아이고. 태화 2년 다시 옹구로 돌아왔다. 조식은 항상 스스로 분개하고 원망하며 재능이 있는데도 펼칠 곳이 없으므로 상소에 자신을 임용해주기를 청했다. 자, 신이 듣건대 선비가 이 세상에서 산다는 것은 집안에 들어서면 부모를 섬기고 대문을 나서면 큰 군주를 받드는 것입니다. 부모를 섬기는 경우에는 부모님께 영예를 안겨주는 것을 가장 숭상하고 군주를 받드는 경우에는 나라를 일으키는 것을 가장 귀하게 여깁니다. 때문에 자애로운 부모라도 임용되지 못하는 자식을 사랑할 수는 없고 인자한 군주라도 공이 없는 신하를 임용할 수는 없습니다. 덕행의 근거에 관직을 주는 것이 공업을 성취한 군주입니다. 재능을 헤아려 자기를 받는 것은 사명을 완성하는 대신입니다. 때문에 군주는 이유 없이 관직을 줄 수 없고 대신은 공이 없으면서 자기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덕이 없는데 관직을 수여하는 것은 잘못된 것 천거이고 공이 없는데 자기를 받는 것은 복록을 축내는 것입니다. 시경 벌단에 소찬편이 지어진 까닭이 바로 이것입니다. 옛날 주나라 문왕의 동생 객중과 객숙이 주나라 임명되는 것을 사퇴하지 않은 것은 그의 덕행이 도노했기 때문이고 주공단과 소공석이 연나라와 노나라의 본국이 되어 겸양하지 않은 것은 그들의 공로가 컸기 때문입니다. 지금 신은 국가의 큰 은덕을 입은 것이 오늘까지 3대가 되었습니다. 마침 폐하의 태평성들에 만나 황상의 은택으로 목욕하고 덕망과 교화에 빠지게 된 것은 큰 행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이 자리를 훔쳐 동쪽 본국에 있으면서 높은 자리에 있고 몸에 가볍고 따뜻한 옷을 걸치고 입으로는 온갖 맛있는 음식을 먹고 눈으로는 지극히 화려한 것만 보고 귀로는 관연의 소리를 들었던 것은 모두 자기가 무겁고 복록이 두터웠기 때문입니다. 고대의 복록을 받았던 사람들을 회상하면 이러한 것과 다르니 모두 공로로서 국가에 이익을 주고 군주를 보조하며 백성들을 아꼈습니다. 신은 현재 서술할 만한 덕행도 없고 기록할 만한 공로도 없는데 만일 이렇게 죽어서 국가조정에 이익됨이 없다면 국풍의 작자가 피기라고 비난한 것을 받게 될 것입니다. 피기라는 것은 조정국 위직에 있는 사람에게 관복이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이라고 하네요. 네가 이제 주지 넘게 그 자리에 있다 그 말이죠. 자, 때문에 위로는 왕관을 부끄럽게 여기고 아래로는 붉은 인수를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자기가 이제 왕이긴 왕인데 하는 게 없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바야흐로 천하는 통일되고 구주가 안정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서쪽을 돌아보면 아직 명령을 거역하는 총나라가 있고 동쪽에는 신하라고 일컫지 않는 오나라가 있으니 병경을 지키는 병사들로 하여금 갑옷과 병기를 벗어 던지게 할 수 없고 모사들로 하여금 높은 베개에서 자게 할 수 없으니 진실로 천하를 철저하게 통일해 큰 평화를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과거 계라는 거는 그 사람 이름입니다. 사람 이름. 계는 유호를 멸하고 하왕주의 공덕을 밝혔고 걔가 이제 하나라의 왕인가 보네. 유호는 뭐 나라 이름이겠죠. 성왕은 상과 엄을 이겨 주나라 왕조의 공덕을 빛나게 했습니다. 현재 폐하가 성스러운 밝음으로 천하를 다스려서 주나라 문왕과 주나라 무왕의 공적을 완성하고 성왕, 강왕의 흥성을 이으려고 하신다면 현명한 인재를 선발하고 능력 있는 사람을 임용해 방숙과 소호 같은 신하로 사방을 지켜 국가의 손톱과 이빨이 되게 하는 것이 사람을 제대로 임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높이 나는 새는 화살에 맞지 않고 깊은 연못의 물고기는 낚시에 걸리지 않으니 고기를 낚고 화살을 쏘는 방법이 혹시 미진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옛날에 경읍은 광무제가 도착할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서둘러 장보를 공격해 군주가 와서 처리할 적군을 남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수레 오른쪽에 탄 사람이 칼로 자진하면 수레바퀴에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것이고 옥문적은 제나라 변경에서 목을 베었으니 옥문적은 뭔지 모르겠네요. 이 두 사람은 설마 사는 것이 싫고 죽는 것이 좋았겠습니까? 실제로 공장이
군주를 태만하게 하고 월나라 사람이 군주를 침범한 것을 분노한 것입니다. 이것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아마 그거겠죠. 고사에 관련된 거겠죠. 자, 군주가 신하를 총애하는 것은 모두 해로움을 제거하고 이로움을 흥하게 하는 것입니다. 신하가 군주를 받드는 경우에는 반드시 생명을 바쳐 동란을 제지하고 공로로서 군주에게 보답해야만 합니다. 이전에 가의는 그겁니다. 사람 이름이겠죠. 약관의 나이에, 수물의 나이에 속국의 관직에 시험 삼아 임용되기를 구해서 끈으로 흉노선의 머리를 묶고 그를 제압하려고 했습니다. 종군은 젊어서부터 월나라의 사저로 갈 때까지 갓근을 얻어 왕이 되어서 조정에 구속되고 싶어 했습니다. 이 두 대신이 설마 군주에게 과시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빛나게 위해서였겠습니까? 그들의 뜻이 억눌렸으므로 명군에게 재간을 나타내려고 한 것입니다. 이거는 요 두 사람처럼 나도 일하고 싶다. 난 그게 이제 내가 내가 이제 황제 되려 그런 게 아니고 좀 좋은 일 하고 싶어서 너한테 좀 내 재능을 쓰고 싶어서 그렇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이전에 한무제가 곽거병을 위해 저택을 지었을 때 곽거병은 사절하며 흉노가 아직 멸망하지 않았으므로 신은 집안일은 생각하지 못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무제가 뒤질 때까지 흉노는 망하지 않았죠. 본래 대장군은 나라를 걱정하며 집을 잇고 몸을 던져 어려움을 구하는 것을 충신의 뜻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신은 나라 밖에 있지만 황상의 은덕이 두텁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잠 못 이루고 먹지 못하는 것은 조적국이 아직 소멸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상소 너무 길다. 엎드려 생각하건대 무황제의 무신과 숙장은 나이가 들었어도 세상에 나가면 명성이 있습니다. 무황제는 조조죠. 무신과 숙장이라는 것은 그 조조의 공신들. 비록 세상에 현명하고 재능이 있는 자가 드물지 않을지라도 숙장과 옛 병졸들은 전투에 익숙합니다. 저는 스스로 역량이 없지만 뜻을 세워 국가를 위해 힘내 작은 공이라도 세우고 받은 인정에 보답하고 싶습니다. 설사 폐하께서 특별히 조서를 내려 신이 송곳과 칼에 쓰임을 바쳐 서쪽의 대장군에게 소속되어 한 부대의 사병을 인솔하거나 동쪽 대사마에 소속되어 한 척의 배를 통솔하게 하신다면 신은 반드시 험난함과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않고 배를 접고 말을 달려 날카롭게 뚫고 진지를 함락시켜 병사들의 맨 앞에 설 것입니다. 너무 먼데요. 설령 손권을 붙잡거나 제갈량의 귀를 자를 수는 없다고 할지라도 행여 적군의 장수를 포로잡고 적군을 전멸시켜 한 번의 승리를 얻어 신의 평생에 부끄러움을 제거한다면 신의 이름을 역사책에 기록하고 사적을 조책에 열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설령 몸이 초계 국경 지역에서는 아니고 머리가 오나라 정문에 걸린다고 하더라도 목숨이 붙어 있을 때처럼 기쁠 것입니다. 만일 신의 미약한 지주를 한번 시험해보지도 못하여 세상의 명성이 전해지지 않는다면 헛되이 몸만 영화를 누려 신체는 살쪄 있어도 국가에 이익이 없고 죽어서도 국가에 손실이 없으며 헛되이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 무거운 복록을 먹는 것은 새장 속에서 길러지는 새와 같고 백발이 될 때까지 대접받고 사는 것은 울타리 안에서 사육되는 동물과 같으므로 신이 원하는 바가 아닙니다. 신은 동쪽의 군사가 방비를 소홀히 하고 장수와 병사들은 약간 좌절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먹지 못하고 소매를 떨쳐 옷깃을 말아 올리고 보검에 의지해 동쪽을 응시하였으며 마음은 일찍이 오군과 회계군으로 날아갔습니다. 오하고 회계는 여기죠. 네, 오군, 회계군, 오회계, 여기 오나라 땅. 잠깐만요, 왜 이렇게 길어? 아유 씨발, 뒤에 상수 또 있네. 큰일났다. 상서가 씨 이게 큰일났네. 20쪽 가까이가 다 상서 같은데. 아이씨. 신은 과거에 무황제를 따라 출정해 남쪽으로는 저간까지 갔고 동쪽으로는 창해에 이르렀으며 서쪽으로는 옥문관을 바라보았고 북쪽 변방으로 나가서 군사를 인솔하고 병사를 사용하는 전술이 매우 신미함을 보았습니다. 이거는 그냥 상징적인 얘기입니다. 무황제는 조조인데 예를 들면 옥문관이라는 거는 그 저기 어디에요? 만리장성이 서쪽 끝이거든요. 뭐 이어딜걸요? 잘 모르겠는데 이쪽은 아닐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조조가 같이 간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상징적으로 멀리 멀리 다녔다, 열심히 다녔다, 뭐 그런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때문에 병사를 사용하면은 예언할 수 없으므로 위급해지면 임기응변합니다. 저의 목적은 성명한 국가에 보답하고 현성한 세상에 공을 세우는 것입니다. 매번 역사책을 읽을 때마다 고대 충신과 의사들이 짧은 목숨을 던져 국가의 어려움을 구하고 몸은 갈기갈기 찢기더라도 공덕은 소치나 종에 새겨지고 명성과 칭찬이 대나무나 비단에 기록됨을 보고 가슴을 치고 탄식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신은 현명한 군자가 신하를 임용할 때 죄가 있는 자도 버리지 않고 패배한 장군도 기용하였기 때문에 진나라와 노나라가 그 성공을 거둔 것이라 생각합니다. 진나라는 서쪽 진나라고요. 노나라는 여러분이 아는 노나라입니다. 뭐 고사가 있겠죠. 수연석상에서 아마 진나라는 빅리 같은 거겠지? 빅리 같은 사람이겠지? 노나라는 문제 모르겠네. 자, 주연석상에서 초나라 장왕이 애첩의 옷섭을 당긴 신하의 갓끈을 끊고 태공의 말을 훔친 신하를 사면하였으므로 초나라와 조나라는 그 위험을 구했습니다. 요거는 태공은 모르겠는데요. 초나라는 그 유명한 얘기가 신하 중에 한 사람이, 대부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장왕의 이제 애첩을 너무 좋아해서 못 쳐다가 옷섭을 당겼나봐요. 그래서 이제 불 끄고 뭘 하다가 아무튼 옷섭을 당겼다 하던가. 근데 이제 그 애첩이 그때 이제 그 사람의 그 당긴 사람의 이제 각근을 끊어놨으니까 불을 켜면은 이제 그 다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누군지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불을 켜면 확인할 수 있다고 얘기하니까 장왕이 그 얘기를 듣고는 그 나중에 그 사람, 그러니까 애첩 하나 잃는 건 사실 큰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첩 하나 잃는 건 큰 일이 아니니까 전부 다 이제 각근을 끊게 해가지고 그 연회에서 그 사람이 이제 망신당하지 않도록, 그래 처벌당하지 않도록 했다는 거죠. 모든 신하들이 다 각근을 끊게 해서. 근데 이제 그 신하가 나중에 그 전투 중에 이제 천하의 장왕이 목숨을 구했다고 하던가. 그게 근데 내가 알고 조세가에 나오던가 아니면 그냥 야산가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여긴 나오네. 태공의 말은 잘 모르겠습니다. 기억이 안 나네요. 어디까지 읽었노? 왜 기노? 선제가 일찍 붕어하고 위왕은 조창입니다. 세상을 버리려고 하는데 신이 홀로 어떤 사람이기에 영원토록 견디겠습니까? 항상 아침 이슬에 앞서 구덩이에 묻히고 분묘획이 마르지 않았는데도 몸도 이름도 함께 소멸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신은 들었습니다. 준마가 길게 오는 것은 백락이 그 능력을 드러내기 때문이고, 한국은 이제 한나라, 전국시대 한나라의 검은 개가 울부짖는 것은 한나라 사람들이 그 재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근데 왜 지금까지 한나라 위나라 그러다가 갑자기 한국이라 적었을까? 자, 이 때문에 준마를 먼 제나라와 초나라의 길로 가게 해서 천리를 가는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게 하고 민첩한 토끼의 자체를 추적하기에 검은 개의 본령을 시험합니다. 지금 신의 뜻은 개나 말처럼 약간의 공이라도 세우는 것인데 저 스스로 헤아려보건대 시종 백락과 한국에서 한나라에서 저를 천가지 않았기 때문에 봉급 안에서 마음을 애통해하고 있었습니다. 무릇 도박하는 놀이를 보면 발도듬하며 고개를 파묻고 음악을 들으면 자신도 모르게 박자를 치는 사람은 아마도 음악을 감상할 줄 알고 길에 있지는 않은 사람입니다. 이전에 모수자천이라는 그 얘기로 유명한 사람이죠. 예, 조나라의 노예였는데 주머니 속에 있는 송곳의 비유를 들어 그 군주를 깨우쳐 공을 세웠습니다. 그 아시죠, 그죠? 낭중지추라고 아시죠? 낭중지추. 갑자기 윤선이 생각나네. 그 새끼는 요즘 뭐하고 사나? 자, 하물며 높고 높은 위대한 위나라와 많은 인재가 쌓인 조정에서 강개하며 위협을 무릅쓰고 죽는 신하가 없겠습니까? 스스로를 대단히 여겨 스스로 혼자 자리를 구하는 것은 남녀의 추잡한 행각입니다. 때에 따라 임용되기를 구하는 것은 도가에서도 명백히 기피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이 감히 폐하에게 진술하여 드리는 것은 확실히 국가와 몸을 나누어 함께 호흡하는 공동 운명체이기 때문입니다. 바라는 것은 티끌과 이슬과 같은 미미함으로 산과 바다 같은 이익을 보충하고 반딧불과 촛불 같은 작은 빛으로서 희와 달을 더욱 빛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감히 치욕을 무릅쓰고 충성을 바치려는 것입니다.
엄청 긴데요. 그냥 자기 좀 써주세요. 일하고 싶어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냥 두 문장으로 쓰면 되잖아. 심심하다. 일하고 싶다. 좀 써주라. 그렇게 하면 되잖아. 씨, 이거를 뭐 이렇게 길게 쓰냐 말이야. 태화 3년 조식은 동아왕으로 옮겨 봉해졌다. 동화가 어디더라? 연주의 거긴가? 동화현이라고 있을 텐데. 승지 성향 제음이고 진류인데. 동화현 견범 동화역이네요. 여기네. 자, 태화 5년 다시 상서를 올려 친척의 안부를 묻고 아울러 자신의 생각을 서술했다. 이 상서도 개깁니다. 토할 것 같다 진짜. 신이 듣건대 하늘이 그 높음을 일컫는 것은 만물을 덮지 아니함이 없기 때문이고, 땅이 그 넓음을 일컫는 것은 만물을 실지 아니함이 없기 때문이며, 해와 달이 그 밝음을 일컫는 것은 만물을 비추지 아니함이 없기 때문이고, 강과 바다가 그 광대함을 일컫는 것은 만물을 포용하지 아니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공자는 위대하도다 요가 임금 노릇을 하는 것이 오직 하늘만이 크거늘 요가 그것을 못받았구나 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냥 요임금 최고임 이런 얘기예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요임금 짱짱 그런 얘기입니다. 자, 무릇 하늘에 덕이 만물에 대한 것은 크고도 넓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대체로 요임금이 교화를 내세움에 있어서 친함을 먼저 하고 소원함을 나중에 하고, 소원함은 멀다 그런 말이죠. 가까운 데로부터 먼 데로 미쳤습니다. 상서 요전에서 말하기를 능히 위대한 덕을 밝혀 구족을 친하게 하고, 구족이 이미 화목하면 다시 백성을 공평하고 밝게 다스려라 라고 했습니다. 조나라 문왕이 이르러서도 또한 이러한 교화를 존중했습니다. 시경이 이르기를 조나라 문왕은 예법에 따라 자기 아내를 대하여 형제에게 미쳤으며 이러한 연호의 집과 나라를 다스렸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시인은 그들의 화목한 모습을 노래한 것입니다. 이전에 주공 여러분이 아는 그 주공단이요. 노나라의 주공. 자, 주공은 관숙과 최숙과의 불화를 슬프게 여기고 친척들에게 광범위하게 봉투를 나누어줘 번국과 왕실을 지키게 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개판이 됐죠. 전에 말하기를 주대에는 제후가 조회할 때 다른 성은 뒤에 있었다라고 한 것은 진실로 고륙 지정이 깊기 때문에 설령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떨어질 수가 없고, 친한 이를 가까이 하는 것이 진실로 굳건하니 의로움이 있으면서 군주를 뒤로하거나 어질면서 그 아버지를 버리는 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그 황제한테요, 조식이 내가 네 친척이잖아, 그러니까 나 좀 써주세요, 뭐 그런 얘기예요.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그런 얘기입니다. 친척이니까 좀 가까이 써주세요, 남들 쓰지 말고, 그런 얘기예요. 말 좀 짧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 긴 거 나기 싫어하는데. 자, 엎드려 생각하건대 폐하께서는 당뇨처럼 삼가하고 요임금처럼 삼가하고 이치에 밝은 덕을 갖추셨고, 주나라 문왕의 신중하고 온화한 인애를 갖추셨으며,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가 후궁에까지 두루미치고, 이건 모르겠다. 은덕이 구족을 비추며 모든 후궁과 모든 관료가 순서에 따라 쉬며 황상을 받들고 있고, 위로는 집정하는 것이 공의 조정에서 없어지지 않으며, 아래로는 정의 사사로운 방에서 펼쳐 얻어지고 몸소 다스리는 이치가 통하고 경축하고 조문하는 감정이 펼쳐졌으니 진실로 자신의 마음을 미루어 다른 사람을 다스리고 은혜를 미루어 은덕을 베푼 것이라 할 만합니다. 신에 이르러 인간의 도리가 실마리조차 끊어져 밝은 시대에 구금되고 있으니 신은 본래 스스로 상심하였습니다. 감히 서로 공통적인 것을 지나치게 좋아하는 친고를 바라지 않으며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며 인륜을 누리고 펼치려는 것입니다. 가까이로는 혼인을 하고도 hin척과 왕래할 수도 없으며, 형제간에 어그러지고 끊어졌으며, 기륭을 묻는 길도 막혔으며, 축하해주고 조문한 행위도 폐하였으며, 은혜의 기강이 어그러지는 것이 길거리에 보통 사람보다 훨씬 더 심하고, 막아서 서로 떨어진 것이 호족, 월족보다 심합니다. 호족, 월족은 북쪽 오랑캐, 남쪽 오랑캐. 요거는 조식이 좀 특별한 위치잖아요. 그러니까 조식이 이제 한때 태자로 할 거냐 말 거냐 그렇게까지 거론됐던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조비가 일어난 뒤에 찬밥 심세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왕이다 뭐 그렇게 하긴 하는데, 사실은 왕이 아니고 그냥 벌거벗은 임금님처럼 그냥
박제된 거죠. 거기 그 지역에서 못 나오게 해주는 거지. 왜냐하면 제후왕들은 임지를 함부로 이탈하면 안 되니까 거기서 못 나오게 하고. 그래서 이제 유배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조식이 하는 말은 좀 자기 좀 써주세요. 자기 좀 그거 좀 풀어주세요. 나도 친척들하고 고스톱 치고 싶단 말이에요. 뭐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읽어보니까 그렇네요. 지금 신은 일체의 규정에 따라 아침에 궁궐로 들어가 배알할 희망이 영원히 없으며 천자에 대한 관심에 이르러서는 감정이 궁궐 문에까지 이어져 있는데 오직 그러니까 갓만이 그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이 실제로 그렇게 한 것이니 일러 무엇하겠습니까? 고개를 생각해보니 모든 왕들은 항상 친척들이 서로 만나보기를 희망하고 있으니 바라건대 폐하께서 갑작스레 조서를 내려 제후들이 축하하고 문안하는 것을 허락하여 사계절이 발전함으로써 굴욕의 분정은 펼쳐지고 돈독한 우위를 이루기를 바랍니다. 비첩의 가솔들은 황상의 은혜를 지나치게 받는 사람들로 해마다 와서 조회하여 귀족들과 의로움을 나란히 하며 백관들과 은혜를 균등하게 하고 있으니 이와 같은 것은 옛사람이 탄식했던 바이고 풍아가 일조리는 바였는데 다시 성현의 시대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이 엎드려 스스로 생각하며 반성해보니 신은 송곳이나 작은 칼과 같은 용도도 없습니다. 폐하께서 뽑아서 임명 관리들을 보니 만일 신이 다른 성씨를 가지고 있다고 하고 저 혼자 스스로를 헤아려 보면 조정선비들의 끝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만일 왕복을 벗어버리고 시중에 무변을 쓰고, 무변이라는 것은 한나라 때 무관이 쓰던 관이랍니다. 왕후의 왕후, 그러니까 왕과 제후 갖고 있는 붉은 인수를 벗어버리고 푸른 인수를 차고 부마더위 혹은 봉고더위에 의지한 하나의 봉호를 취득하고 국내에 거주하며 말의 채찍을 잡고 붓을 돌리며 시후는 폐하의 곁에 있고 공문을 나서면 황제로부터 장식용수를 따라가고 공안으로 들어서면 시우들이 수레 옆에 있고 황상의 질문에 답하는 조비라는 거는 이거는 뭐 관직 이름 같은데, 사람 이름 말고 관직 이름 같은데, 측근들이 보충해주는 것은 신이 내심 진정으로 바라는 것이고 꿈과 생각에서 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저 멀리 시의 농명편처럼 군신의 연회를 악모하고 군신의 중간에 당체편에서 말하는 형체는 바깥 사람이 아니라는 경고를 암송합니다. 가까이로는 벌목편에서 친구지간의 우정이 생겨나는 도의를 생각하며 마지막으로 육아편에서 부모의 끝없는 은덕에 보답하지 못하는 비애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매번 사계절이 만나는 날에 신은 홀로 외로운 곳에서 좌우되는 단지 노복과 노예만 있고 마주 대하는 것은 오직 처자들 뿐이니 뛰어난 식견을 더불어 얘기할 곳이 없으며 뜻을 생각해도 더불어 펼칠 만한 사람이 없으니 일찍이 음악을 듣고 가슴을 어루만지며 술잔을 들어 올려 탄식하지 않음이 없을 뿐입니다. 신이 엎드려 생각하건대 견마의 진실됨으로, 견마지로 아시죠, 그죠? 견마의 진실됨으로 사람을 감동시킬 수 없는 것은 마치 사람의 정성이 하늘을 감동시킬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성이 붕괴되고 여름에 서리가 내렸으므로 신은 처음에는 이 두 고사를 믿었지만 이 두 고사라는 것은 기량이란 사람의 아내가 슬피 우니까 성이 무너지고 그 원혼에 여름에 서리가 내렸다라는 고사랍니다. 제 입장으로 보건대 이것은 단지 허튼 말일 뿐입니다. 만일 해바라기가 잎을 태양에 기울이면 태양이 그것들에게 돌려서 비추지는 않습니다만은 그 해바라기가 태양을 향하는 것은 정성입니다. 신이 스스로 제 자신을 해바라기에 비유해 보니 하늘의 땅과 은혜를 베풀고 해와 달과 별의 빛을 비추는 것은 실제로 폐하에게 달려 있습니다. 신은 문자라는 건 글 이름 같은데요. 복으로서 시작을 삼지 말고 화로서 우선을 삼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지금 폐하께서는 모든 왕과 단절되었고 형제들은 한결같이 근심하고 있으며 단지 신만이 진정을 상수하는 것은 성왕의 시대에 은혜를 잃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방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입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것은 반드시 원망하고 독한 감정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경 백주편에는 모친이 자신을 믿어주지 않는 것을 원망함이 있고 곡풍편에는 벗이 나를 버렸다라는 탄식이 서려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유는 그의 군주에게 요순과 같은 성스러움이 없으면 부끄럽게 여겼으며 맹자는 순임금이 유임금을 섬기는 바로서 군주를 섬기지 않으면 군주를 공경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신이 우매하고 진실로 순임금과 이윤과는 다르지만
폐하의 숭고함으로 백성들은 화목한 교화를 입었으며 빛남이 때에 맞고 계속해서 빛나는 밝은 덕을 베풀게 하고자 하는데, 이로서는 바로 신은 진실로 간절하게 바라며 학수고대한 마음으로 진실로 홀로 지키고 있습니다. 아 씨발, 이까지가 또 상소다. 또 다음에 또 있어요. 근데 뒤에 또 있네. 아이씨, 오늘 원래 조식을 싫어하지 않았는데 오늘부터 싫어하게 될 것 같아. 아 왜 이렇게 혓바닥이 길어요? 자, 조예는 조서를 내려 대답했다. 대체로 교화의 근거에는 각각 흥성하고 쇠함이 있으니 모두 처음이 좋고 끝이 나쁜 것은 아니고 사물의 발전 추세가 그렇게 되는 것이다. 때문에 조나라 문왕의 성실 도노함과 이내가 초목이까지 미쳐 행위라는 시가 지어진 것이고, 아마 이것도 시경에 나오는 시겠죠. 주나라 유왕이 이르러 은택이 쇠하여 엷어지고 부족에 친하지 않았으므로 각궁의 장이 풍자하고 있는 것이다. 각궁도 아마 시 이름일 겁니다. 지금 여러 나라의 형제들에게 애정을 간수하고 느슨하게 하고 비첩에 의집해 은택을 소략하게 했는데, 짐이 설령 친척들을 후하게 대접해 화목하게 할 수는 없을지라도 과거를 인용하고 의리를 깨우쳐 주는 것을 다했거늘 무엇 때문에 정성으로 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무릇 귀함과 천함을 구별하고 친척을 존중하며 현명한 인물을 예우하고 어린 사람과 늙은 사람의 질서를 잊게 하는 것은 국가의 기강이고, 본래 제국의 통교를 금지한다는 조칙은 없었다. 굽은 것을 바르게 한 것은 아래 관리들이 견책당할까 두려워한 것으로 오늘 이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이미 담당 관리에게 명령을 내려 왕이 상수한 방법처럼 하도록 하였다. 조이의 면은 조식의 조카죠. 조카. 삼촌이지. 조이한테 조식은. 조식은 또 상수하여 관리를 분명하게 살펴 선발한 일에 관하여 말했다. 왜 그런 말을 하니? 그냥 복록이나 받아서 먹고 죽지. 이 상소도 지금 한 4장 8쪽쯤 되는 것 같은데. 신이 듣건대 하늘과 땅의 길을 합쳐 만물이 태어났고 군주와 신하가 더불어 합쳐 정치가 성공했습니다. 오제 시대에도 모두 지혜로운 것은 아니었으며 3대 말기에도 모두 어리석은 것은 아니니 사용함과 사용하지 않음, 이는 아는 것과 알지 못함의 관건이 있었습니다. 이미 지금 현인을 등용한다는 명성이 있지만 현인을 얻은 사실이 없는 것은 분명 각자 가까운 사람들이 끌어나가게 하기 때문입니다. 속담에 이르기를 재상의 문화에서 재상이 나오고 장수의 문화에서 장수가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무릇 재상은 이학과 교화에 밝은 사람이고 장수는 무공이 빛나는 사람입니다. 이학과 교화가 빛나면 국가와 조정을 바로잡아서 활악함을 이룰 수 있으니 직설기용 은 이와 같은 지상입니다. 요 사람들은 전부 다 그겁니다. 요와 이제 손의 명제상들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직이 조나라 시종가? 후직 아닌가요? 후직. 조나라의 후직. 조나라 왕의 선조 후직. 그 사람 아닌가? 자, 무공이 빛나면 조정에 복종하지 않는 자를 정벌해 상방의 만족들, 이민족들에게 위세를 나타내는 것이니 남중과 방숙이 이와 같은 장소입니다. 옛날 이유는 탕왕의 처가에 몸종이 되어 지극히 천하였고 여상은 도살이나 낚시질을 하고 있을 때 지위가 비천했는데, 그들이 성탕과 조나라 문왕에 발탁된 것은 도의와 이상이 합치하고 깊은 계책이 통하였던 것인데, 어찌 도 가까이서 신임받고 있는 자의 추천이나 주위의 소개에 의지했겠습니까? 시경에서 말하기를 비범한 군주가 있으면 반드시 비범한 대신을 임용하고 비범한 대신을 임용하면 반드시 비범한 공업을 이룬다 라고 했습니다. 성탄과 조나라 문왕은 이와 같은 군주입니다. 만일 얕고 천함에 얽매이고 일상적인 법례를 따르고 옛것을 고수하는 인물이라면 어찌 폐하를 위해 충분하다고 말하겠습니까? 때문에 음과 양이 조화되지 않고 일월 정신이 빛나지 않고 관직이 현인이 없고 조정에 성취하는 것이 없는 것은 삼공의 책임입니다. 변방이 소란하고 적이 안으로 침입하며 군대가 실패하고 병사들이 전사하고 전쟁이 그치지 않는 것은 변방 장수의 근심입니다. 어찌 나라의 총애를 받고도 그 책을 빛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때문에 임무가 높으면 높을수록 책임은 더욱더 무거워지고 지위가 높으면 높을수록 책임은 더욱더 깊어집니다. 서경에서 여러 관직을 비워두지 말라라고 하고 시경에서 그 직분에서 걱정할 것을 생각한다라고 말한 것은 이런 뜻입니다. 폐하께서는 선천적으로 밝은 지혜로 황제 자리에 오르고 왕통을 계승하게 되었으니 고요가 순임금을 칭찬한 강제편의 노래를 들어서 강제도 하면 시경이 나오는 거겠죠. 전쟁을 멈추고 문덕을 시행하는 아름다움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수년 이래 수해와 가뭄이 계절에 맞지 않게 발생해 백성들은 입을 것과 먹을 것이 부족하며 사병의 징발은 해마다 증가하고 게다가 동쪽에 전쟁에서 패한 군대가 있고 서쪽에서 전사한 장수가 있으며 방합은 이제 오나라를 비유하는 거랍니다. 자, 방합이 마음대로 회수와 사수에서 돌아다니고 군유라는 거는 그 총나라를 의미한답니다. 군유가 삼림 속에서 큰 소리로 떠들고 있습니다. 신은 항상 이런 것을 생각해오다가 생각해보니까 총나라 놈들은 숲도족에 비유해도 되겠네. 숲도족들. 신은 항상 이런 것을 생각해보다가 일찍이 식사를 멈추고 밥그릇을 내버리고 술잔을 대하여 손으로 움켜쥐지 않음이 없었습니다. 현실이 녹록지 않으니까 분노한다 그런 말이죠. 옛날 한나라 문제는 대나라를 출발할 때 원래 한나라 문제가 이제 대왕이었으니까 대가 아까 여기죠. 어딨노? 대가 아까 여기죠. 여기네. 대를 출발할 때 조정에 반란이 일어났다고 의심했는데 송창이 조정안에는 주허후와 동모우 같은 친척이 있고 밖에는 제왕, 회남왕, 낭야왕이 있는데 이들은 반석 같은 왕족입니다. 원컨대 왕께서는 의심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신이 엎드려 바라건대 폐하께서는 멀리 주나라 문왕을 원조한 희문은 이제 무왕입니다. 주나라 무왕 희문의 동생인 객중과 객숙을 살피고 그 사이의 시대에서 주나라 성왕을 보조한 소공과 필공을 생각하며 아래로는 송창이 말한 반석 같은 왕족을 보존하십시오. 옛날 천리마가 오나라에 산 언덕에 있을 때는 공공하였지만 백락이 그것을 알아보고 손우가 그것을 뿌려서 몸을 수고롭게 하지 않으면 서로 앉아서 천리를 갈 수 있었습니다. 백락은 말을 잘 다스려 천리를 달리고 현명무주는 신하를 잘 사용해서 매우 평화로운 시기에 이르니 이것은 확실히 현명한 사람을 임명하고 능력 있는 사람을 사용한 분명한 효과입니다. 만일 조정의 관리가 훌륭하다면 조정안이 잘 다스려질 것이고 무장의 병사를 인솔하면 변방의 위급함은 해소될 것입니다. 폐하께서 도성에서 조용히 한적하게 있을 수 있는데 어떻게 명공의 난가를 수고롭게 하여 변방에서 드러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난가는 뭔지 모르겠네요. 자, 신이 듣건대 양은 호랑이 가죽을 쓰고 있더라도 풀을 보면 기뻐하고 재밌는 말이네. 이리를 보면 벌벌 떨면서 호랑이 가죽을 쓰고 있다는 것을 잊는다고 합니다. 지금 배치한 장수가 무능하다면 이와 유사할 것입니다. 때문에 속담에 일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상황을 이해하는 사람은 일을 하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옛날에 악의는 조나라로 도망가서도 마음속으로 연나라를 잊지 않았고 연파는 초나라에 있으면서도 조나라 장수가 되길 원했습니다. 악의하고 연파는 둘 다 이제 망명해서 어떤 사건을 때문에 외국으로 망명해서 이제 장군이 된 사람들이죠. 연파는 근데 초나라에서는 뭐 특별하게 넘어갑시다. 자, 둘 다 아무튼 그렇게 원래 나라를 그리웠기 때문에 망명한 나라에서는 정작 큰 공을 세우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자, 신은 혼란스러운 세상에 태어나 군대 안에서 성장했으며 무왕제의 가르침을 자주 받았습니다. 무왕제는 조조입니다. 신은 사사로이 장수가 병사를 사용하는 관건은 반드시 손무와 오기가 만든 병법에서 취하여 그들과 합치되게 행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손무는 손자고요. 여러분이 아는 손자병법 때 손자고, 오기는 그 오자병법 때 오자죠. 신은 그것을 마음속에서 이해하고 항상 한 번은 조정의 신하로 명을 받들고 조회하려는 몸이 되어 금문을 열고 골드 게이트 골드 게이트를 열고 공전의 옥계단을 밟으며 수도로 온다 그런 말이죠. 직무를 맡은 신하의 일원으로서 나열하여 짧은 시간에 하문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신에게 한 번 가슴에 품은 것을 발산하도록 권하고 마음에 담아놓은 것을 서술하게 해주신다면 죽어도 여한이 없을 것입니다. 홍려에서 내려온 사병과, 홍려는 그 이민족 접대를 담당하는 관리답니다. 자, 사병과 어린아이를 징발하라는 문서를 열어보니 기한이 매우 촉박했습니다. 또 황제의 수레 대열 맨끝 수레에 다는 표본 메꾸리가 벌써 세워졌고 치중이 급속히 모여들어 폐하께서 다시 옥체를 수고롭게 하고 정신을 혼란스럽게 하려 한친다고 들었습니다. 치중은 수레요, 수레. 보통 이제 군량을 수송하는 수레를 치중이라고 그러죠. 자, 신은 정말로 불안하며 조금도 편안한 구석이 없습니다. 원컨대 말에 채찍을 가하여 달리게 하고 머리에는 진흙이나 이슬이 있게 하고 풍후에 책사풍후, 황제 신하를 사람 이름인데 옛날에 그 황제, 그 사망 5제 중에 한 명 황제 있죠. 그 사람의 신하랍니다. 책사풍후의 신기한 병법을 열리고 손무와 오기의 용병술의 정화를 계승하고 복상은 자하입니다. 자하, 공자의 제자 자하. 복상이 공자의 뜻을 이해할 수 있었음을 추모하고, 저 사람이 문학에 뛰어났던 사람이든가. 자, 명을 내려 선봉에 서서 목숨을 바쳐 폐하를 지키고 비록 큰 이익은 없을지라도 작은 도움이라도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폐하는 높고 들리는 소리는 뭐니 저희 마음은 위에까지 통할 방법이 없고 단지 혼자 푸른 구름을 바라보며 마음을 얻어만지고 높은 하늘을 우러르고 탄식할 뿐입니다. 구런이 말하기를 나라에 준마가 있지만 탈줄을 모르고 오히려 황급하게 사방에서 찾는구나 라고 했습니다. 요거는 초나라가 망할 때쯤에서 구런이 이제 자기를 안 써준다. 초나라에 자기를 안 써주고 괜히 이제 다른 데서만 이상한 것만 찾는다, 막 그런 그 불평이에요. 자, 이전에 조나라 초기 관숙과 최숙은 처형되어 쫓겨났으며 주공과 소공은 성왕을 보좌했고 북쪽 진나라의 대부 수건은 사형에 처해져 그의 형인 숙향이 국가를 바로잡았습니다. 이거는 무슨 고사인지 모르겠다. 삼감은 은나라의 유민국을 감시하는 세 사람인 관숙, 최숙, 곽숙을 가리킨다. 이거는 이제 주나라 초기 일이에요. 주나라 초기에 이제 주나라가 상나라를 멸망시키고 상나라의 유민들을 이제 송나라에 봉했는데 그걸 이제 감시하게 하려고 제국들을 좀 줬거든요. 보통 우리가 채숙하고 관숙이 그 사람들인데 곽숙이라는 것도 있다고 하네. 다 이제 주나라의 친척들입니다. 자, 삼감의 죄는 신 자신이 그것에 해당합니다. 주공과 소공의 보좌는 반드시 가까운 곳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종실 귀족과 번왕 중에는 반드시 이 천거에 응하는 자가 있을 것입니다. 주공과 소공 이야기를 한 거는요, 그 주공과 소공이 이제 둘 다 주나라 왕의 친척이었기 때문이에요. 친척으로서 주나라를 보좌한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자기도 이제 왕의 친척이니까 그러고 싶다는 거죠. 종실 귀족과 번왕 중에는 반드시 이 천거에 응하는 자가 있을 것입니다. 때문에 전에서 말하기를, 전이라는 것은 뭐 어떤 글에서 말하기를 주공의 친척이 없다면 주공이 일을 하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오직 폐하께서 조금만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근대에는 한시라는 건 한나라를 의미한답니다. 한나라가 광범위하게 제후왕들을 세웠는데 크게는 수십 성을 이었고 작게는 조상을 제사 지낼 수 있을 뿐으로 주나라가 왕국을 세워 5등급 자귀제를 만든 것과는 다릅니다. 부소가 진나라 시황제에 관원하고 부소는 이제 시황제 아들내미 중에 한 명이죠. 순우월이 주청신을 반박한 것처럼, 이거는 모르겠네. 시세의 변화를 이해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천하로 하여금 귀한 눈을 기울이게 할 수 있는 자는 권력을 잡은 사람뿐입니다. 때문에 그들의 책무는 군주의 뜻을 바꿀 수 있고 위험한 아랫사람을 두렵게 할 수 있습니다. 명문 세력가가 정치를 잡으면 친척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권력이 있는 자는 비록 친척 관계가 없더라도 반드시 중시될 것이며 권세가 없어진 후에는 비록 친척이라도 경시받을 것입니다. 때문에 제 나라를 빼앗은 자는 전시 일족 예이지 여씨 일족이 아니고, 진나라 북쪽 진나라를 분할한 것은 조씨와 위씨이지 희씨 성을 가진 자가 아닌 것입니다. 폐하께서는 이 점을 살피시길 바랍니다. 만일 좋은 시대에는 그 관직을 점유했지만 나쁜 시대에는 그 재난으로부터 벗어난다면 다른 성에 대신할 것입니다. 요거는 무슨 말이냐면요, 제나라를 빼앗은 것이 전시일족이지 여시일족이 아니라는 거는, 제나라의 왕성은 강이지만은 그 씨가 여기 때문이면 여씨, 그 아시죠?
여상이라 그러는 거 아시죠? 여상. 강태공 보고 태공 보고 여상이라 그러는 거 아시죠? 태공은 성이 강이고요. 시가 여입니다. 그래서 그 성을 따가지고 이제 그제 나라를 보고 강제라 그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여제라 그러진 않는데 아무튼 그래서 그 나중에 이제 그 전씨가 진나라에서 올라온 전씨가 그 여씨들의 그러니까 강성이죠. 강성들의 제나라 왕위를 찬탈해버리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나온 것이고, 그리고 진나라의 이제 제후는 그 주나라와 같은 북쪽 진나라의 제후는 주나라와 같은 희성인데, 이거 희치라고 저는 희씨라 그러면 좀 이상한데 희성인데 그 진나라는 이제 그 범씨, 그다음 중행씨, 그다음에 지씨, 그다음 조씨, 위씨, 한씨 이렇게 6나라로 분할됐다가 다시 또 조위한 이렇게 3나라로 합쳐지거든요.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족들을 그 자문역으로 세우면은 괜찮다. 다른 놈들을 그렇게 중용하면은 나라 좆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이제 사마씨한테 털린다는 걸 생각하면은 뭐 생각해볼 만거리가 있는 거죠. 조식이야 뭐 자기가 일하고 싶으니까 그냥 이렇게 적었겠지만은 나중에 역사가 또 그렇게 돌아간다는 생각하면 좀 역설적이긴 하지. 자, 폐하께서는 이 점을 살피시길 바랍니다. 만일 좋은 시대에는 그 관직을 점유했지만 나쁜 시대에는 그 재난으로부터 벗어난다면 다른 성이 되시는 것입니다. 국가의 안정을 희망하고 가족의 존귀함을 기원하면서 살면서 그 영예를 함께하고 죽어서도 그 화를 함께하는 자는 공족의 신하입니다. 그러니까 왕족들이다. 나라가 망해도 좋다는 것은 왕족이고 나라가 잘 되면 좋은 것은 왕족이다. 다른 놈들 믿을 수 없다 그런 말이죠. 자, 지금은 반대로 공족은 소원하게 되고 이성은 친함을 받으니 신은 사사로이 의욕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른 가문 놈들이 너무 많이 그 출세한다 그런 말이죠. 사마시 같은 거. 자, 신이 듣건데 맹자는 군자는 궁공할 때는 그의 몸을 선하게 닦고 영달하 했을 때 천하를 선으로 이끈다라고 있습니다. 지금 신은 폐하와 함께 얼음과 재를 밟고 산에 올라 계곡을 건너고 추위와 더위, 건조함과 습함, 높은 곳과 낮은 곳 등을 함께 하는데 어찌 폐하를 떠나겠습니까? 신은 마음속 울분을 이기지 못해 표를 흘려 감정을 서술했습니다. 만일 폐하의 마음과 일치하지 않는 점이 있다면 서부 속에 보관하시고 즉시 훼손시키거나 버리지 마십시오. 신이 죽은 후 그 일을 다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만일 폐하의 생각에 걸리는 것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것을 조정에 공표해 역사를 이해하는 사람들과 하여금 신의 상주문에 도리에 맞지 않는 부분을 바로잡도록 하십시오. 이와 같이 한다면 신의 소원은 만족될 것입니다. 황제, 조예는 조서를 내려 그를 위로했다. 그의 겨울 모든 왕에게 태화 6년 정월에 조회하러 오도록 조서를 내렸다. 자, 그의 2월 진해 내현으로 조식을 진해 내현으로 조식을 진왕으로 봉했으며 시급 3,500고를 하사했다. 진왕이라는 게 여기서 나오는구나. 진은 정확히 어딘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 어디입니다. 정확히 어딘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 어디일 겁니다. 이 초현이고 여기네 죄송합니다. 훨씬 서쪽이었네. 여기가 이제 진나라입니다. 자, 조식은 항상 혼자 황상을 만나 당시의 정치적 득실을 말하고 임명되기를 희망했지만 끝내 허락받을 수는 없었다. 돌아온 이후에는 마음이 착잡하였으며 절망했다. 당시의 법률 제도는 번국에 매우 엄격했고 관속들은 모두 재능과 덕이 없는 사람들이었으며 병사들도 늙고 약한 자를 지급했고 반란 일으키면 좆대니까요. 5초 7국이 난 같은 선례가 있기 때문에 친척들이라도 믿을 수가 없는 거지. 자, 아무리 많아도 200명을 넘지 못했다. 조식은 이전에 잘못이 있었으므로 모든 것이 절반으로 줄었고 11년 동안에 3번 천도했고 항상 근심에 젖어 즐겁지 않았으며 끝내는 질병을 얻어 세상을 떠났다. 그의 나이 41살이었다. 일찍 죽었네. 자, 그는 검소하게 장례를 치르도록 유언했다. 작은 아들 조지가 가문을 지키는 군주의 자격이 있었으므로 그를 세우기 원했다. 당초 조식은 어산에 올라 동화를 바라보며 탄식하면서 이곳에서 죽을 생각을 하고 묘를 만들었다. 아들 조지가 왕위를 계승하여 제북왕으로 고쳐 봉해졌다. 제북이라는 것은 제북은 여기가 제남이고 그죠? 여기 아마 제수일 건데 제북은 여기네요. 제북 왜 저게 제북이지? 아무튼 저기 어디겠죠 뭐.
자, 제국왕으로 옮겨 봉해졌답니다. 경초연간에 조서를 내렸다. 진사왕은, 조식은 예전에 비록 과실이 있었지만 자신을 억제하며 행동을 신중하게 하여 예전의 과실을 보완했으며 어려서부터 죽을 때까지 손에서 책을 떼지 않았으니 이는 진실로 이루기 어려운 일을 이룬 것이다. 황초연간에 조식의 죄상을 탄핵한 상주문과 공경이하 상서 비서 중서 3부 대홍령에서 토론한 문건들을 회수해 모두 폐기하도록 하라. 조식이 앞뒤로 지은 부, 송, 시, 명, 잡론 모두 100여 편을 초록해 궁궐 안팎에 간수하도록 하라. 자, 조지의 시급은 개송 들어 이전 것과 합쳐 990호나 되었다. 토할 것 같다. 그래서 조식이었습니다. 뭐 칠보시 같은 그런 일화는 없는 것 같고 역사에는 없었던 것 같고 연희 창작인 것 같고 아무튼 조비하고 이제 누가 황제가 되냐 뭐 그런 거 가지고 경쟁했던 것 같고 그거 때문에 그 조비가 황제에 오른 후에 그러니까 조조가 죽은 이후에 별로 삶이 순탄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뭐 먹고 사는 건 문제 없었겠지 그래도. 술 좋아하는 사람이고 뭐 그렇다고 합니다. 자, 요절하고도 자, 이번엔 조웅입니다. 조웅. 소회왕 조웅. 소나라의 회왕. 소나라가 어디야? 자, 소나라의 회왕 조웅은 요절했다. 언제 죽었는지도 안 나와있네. 자, 황초 2년 제후에 추봉되어 시호를 소나라의 회공이라고 했다. 자, 태화 3년 또 자괴를 추증해 왕이 되었다. 청룡 2년 아들 애왕 조병이 뒤를 이었으며 시급은 2500호였다. 정시 6년 죽었으나 아들이 없었으므로 본국은 취소되었다. 뭐지? 조식이 너무 길어서 그런지 좀 허무하네. 저기 끝인데. 자, 평하에 말한다. 임성왕은 무예가 높고 용맹하여 장수단 풍모를 지녔다. 진사왕은 조식이죠. 문학적 재능이 풍부하고 화려하며 후세까지 전했지만 겸양하지 않아 장래 재앙을 막을 수 없었으며 죽을 때까지 천자로 불리지 못했다. 전에서 초나라는 그를 잃었지만 제나라 또한 그를 얻을 수 없었다라고 했는데 아마도 이 일을 말하는 것일 것이다. 조웅에 대한 평은 아예 없네요. 존재감이 왜 이렇게 없지? 뭐야 이거? 잠깐만 이거 뭐야? 어이씨 또 뭐야? 아무튼 그렇습니다. 조창 그다음에 조식 그다음 조웅 이렇게 세 아들에 대한 조조의 세 아들에 대한 열전인데 평하자면은 조웅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할 얘기가 없고 뭐 기록이 없으니까 할 얘기가 없죠. 조창의 경우에는 기록만 읽었을 때는 이제 그 사기의 위장군 표기열전을 보는 것 같았어요. 뭐 더 이상의 뭐 큰 공은 없었지만은 선비와 우환을 제압하는 모습이 꼭 그 곽거병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글을 그렇게 일부러 썼는 건지 아무튼 그냥 그런 느낌이 들었고요. 아무튼 군공은 세웠지만은 본인이 태자가 되거나 그러지 않을 것이라는 건 본인도 알고 있었던 것 같고 본인이 알고 있었지만은 이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그 군공을 세우거나 아니면은 자기 삶을 살거나 그런 것들 큰 제약이 없었던 것 같고 그래서 별 문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조비도 이제 조창을 그렇게 크게 라이벌을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고요. 조조가 죽은 다음에 지랄하지 않은 걸 보면 근데 조식의 경우에는 문제가 뛰어났기 때문에 재능이 뛰어났기 때문에 조조가 죽은 다음에 조비한테 심하게 견제를 받았고 그리고 조조 생전에도 뭐 문제는 뛰어났지만 술 좋아하고 그 다음에 예법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멋대로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그건 또 좋은 거거든요. 그 나름대로 좋은 거지만은
그게 황제한테는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인식이 있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천자 자리에 오르지 못했고, 그것 때문에 죽을 때까지 큰 역할 없이 조용조용히 살아갔어야, 사실상 이제 근신하면서 살아갔어야 되는데, 말년에 근신이 풀리긴 했지만은 조회가 풀어져서, 조카가 풀어져서 풀리긴 했지만은, 그래도 결국에는 이제 어떤 중책을 맡지 못하고 죽게 되면서 아마 불행한 삶을 자초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다른 얘기는 저는 할 말은 없고, 자, 요게 잠깐만요. 목 아파 죽겠다. 문상수가 이렇게 길어. 자, 요까지가 임성 진 소왕전입니다. 임성 진 소왕. 그러니까 임성왕 진왕 소왕, 이렇게 조창 조식 조웅이랍니다. 자, 그 다음에 열전은 무문 세왕 공전이라는 건데, 무문 세왕 무문세 왕공전이라 그래야 되나? 무문 세왕 공전인가? 뭐 모르겠다. 아무튼 세가 뭔지 모르겠네. 세가 알제 스장 같은데. 근데 여기는 조조의 친척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쭉 나와 있는데, 조조의 아들들 중에 이제 아까 나온 그 사람들 말고 다른 황후들의 소생을 쭉 적어놓은 것 같아요. 조앙, 조삭, 조충, 조거, 조우, 조림, 조곤, 조현, 조준, 조구, 조간, 조상, 조표, 조근, 조승, 조정, 조경, 조균, 조극, 조휘, 조무, 조협, 조유, 조감, 조림, 조례, 조웅, 조공, 조엄, 요렇게 수많은 사람들의 열전인데 각각 좀 짧네요. 많이 각각은 짧은데 전체는 기네. 이것도 다음에 또 읽도록 하죠. 힘들어. 토할 것 같네 정말. 상서가 긴 게 하나 나오면 지겨워. 이게 상서라는 게 대체로, 이 시대의 상서라는 게 대체로 내용은 크게 없습니다. 내용은 뭐 예를 들면 뭐 합시다. 예를 들어서 뭐 술 먹으러 합시다. 안주는 탕수육으로 합시다. 예를 들면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고 싶으면은, 이 시대의 상소라는 거는 뭐 술의 돈은 뭐였는데 옛날 누구는 어떤 술을 마셨고 그런 얘기를 한 30분 동안 하다가 마지막에 또 끝나는 듯 하더니, 술 먹으러 갑시다 그런 얘기 하는 듯 하더니, 또 마지막엔 또 탕수육의 유래는 뭐고, 탕수육은 또 누가 마셨고, 주나라 문왕이 탕수육을 좋아했고 상나라는 탕수육이 싫었고, 뭐 그런 얘기를 쭉 하다가 마지막에 또 탕수육 먹읍시다 그런 얘기를 해요. 너무 지쳐요 사실. 실질적인 내용은 여러분이 들으면 아시겠듯이 이건 없거든요. 사실상 없거든요. 조식의 상소들은 딱 세 문장 정도로 요약할 수 있는데, 나 좀 써주세요 첫 번째 문장, 두 번째는 친척들 좀 보게 해주세요, 세 번째 문장은 다른 놈들 말고 조식 좀 쓰세요. 예를 들면 그렇게 세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 그거를 세상에 지금 A4 20쪽 30쪽 정도 가까이 되는 글로 이렇게 막 꺼놓으니까 너무 힘들어요. 1시간 22분 동안 읽었는데 1시간 22분 중에 한 1시간 정도는 조식 상소 읽는 그게 아니었을까 싶어.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 다른 열전은, 뒤에 열전은 또 나중에 다음에 읽도록 하죠.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방송 유튜브에 달마시안TV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저는 조식을 싫어하기로 했습니다. 방송 종료하겠습니다.